자, 이번에는 1번 문장부터 여러분이 해석을 해볼까요? 방금 배웠던 거 잘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밑에 나와 있는 이것부터 볼까요? assume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assume은 근데 가정하다, 추정하다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해석할 때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말 쓰면 좀 불편하고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얘도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assume이라는 건 그런 걸 거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assume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친구하고 같이 저녁 때 술을 한잔 먹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약속을 확인차 전화를 하는데 계속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기는 거죠. 야, 우리 9시에 약속한 장소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을게. 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럴 때 쓰는 말이 assum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 맞는데 근데 그렇게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인데 in 뭐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냐면 흔한 실수인데 in talking to니까 슬랩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이라고 동사가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in이라는 전치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의 의미로도 쓰이고 공간의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공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뭐 안쪽을 나타내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공간화시켜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말도 똑같아요. 이번 여름방학 내로, 이번 여름방학에 라고 얘기할 때 여름방학에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건 여름방학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된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n이라는 말이 공간을 나타내는 구체적 이런 공간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시간을 공간화시켜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n이 뒤에 동작이 나오면 동작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근데 아무거나 나오겠나?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오겠죠. 동작과 관련된 명사가 나오거나 동작을 아예 명사로 바꾼 동명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얘는 공간은 아니겠죠. 동작이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 때가 되겠네. 그래서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랩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 하는 실수는 is to assume 대시니까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they don't know, 쟤네들 잘 모를 거야. much about anything else에 관해서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except 뭘 빼고 their occupation이니까 자기들 직업에 관련된 것 빼고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흔히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해볼까요? 만약에 리드가 뒤에 이 어떤 사람을 뒤에 가는데 만약에 사람 나오고요. to 다음에 장소가 나타나면 이때는 이 장소로 데리고 가다라는 말 맞겠죠. 데리고 가다라는 말 맞겠죠. 근데 리드가 만약에 to do가 나오거나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 합시다. 리드 다음에 사람이 나왔는데 다음에 이걸 to do라고 나오면 얘는 사람이 뭐뭐 하도록 이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 자리에 동사가 오고 사람이 오고 to도가 오는 말들은 대부분 다 그냥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어차피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요. young people들이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young people들이 받아들이게 이끈다라고 해석하면 동사가 두 번 중첩돼서 해석하기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가깝게 옮기려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들 뒤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 문장의 오형식 이런 거 하면서 할 건데
그때는 전부 그냥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폭력과 범죄에 대한 강조죠. 폭력과 범죄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그 강조를 이 전치사가 on violence and crime의 강조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so many TV 프로그램에서 폭력과 범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건 그 다음에 young people들이 폭력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as가 우리말의 뭐뭐로서라는 자격격 기구격 조사 예능이 되거든요. 뭘로 받아들이게 하냐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다음 3번 문장 가볼까요? 문장의 주어는 지금 the tendency죠. 경향성이 됐는데 동사는 어디에 있어요? 동사는 쭉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뭐가 나오나요? goes가 나오는데 goes는 누가 데리고 있는? when이 데리고 있는 놈이죠.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는 자기가 동사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지나가고 나면 얘가 동사가 된 거죠. 자, 저런 경향은 의미하죠. 내포하다라는 얘기니까 의미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저런 경향이 의미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향이냐면 얘는 to 부정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겠죠. 뭐뭐 할, 뭐뭐 하려는, 뭐뭐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누군가를 찾으려는 경향이죠. 누군가를 찾는데 비난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비난할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꼭 주어는 주어로, 다음에 뭐 명사는 명사로 이 생각 버리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누군가를 찾아서 비난하려는 경향,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꼭 우리말의 틀에 맞춰갖고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찾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또는 뭐 비난할 대상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경향은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 4번 해볼까요? 전치사 in이 제가 방금 시간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전치사는 항상 반대 개념까지 같이 익히면 좋은데 in의 반대 전치사는 out이거든요. 뭐 이거 딱 봐도 아시겠죠? 그러면 out도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겠네요. 자, in의 시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out의 시간은 시간이 다 지났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끝, 마지막을 나타내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가 되고 공간은 당연히 밖을 나타내는 말이 된 거죠. 얘는 공간은 안을 나타내는 말이 된 거고 시간으로 뭐뭐 할 때라는 이런 말이 된 거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to를 붙이면 into가 만들어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out은 공간을 붙여주면 out of가 돼서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는 말이 되고 얘가 반대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되는 건데 into도 그러면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into도 똑같이 시간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공간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는데 into는 공간을 나타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으로가 되지만 into는 시간을 나타내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변화를 하게 될 때 사용하는 게 into입니다. out of는 역시 똑같이 끝난 거예요. out of는 우리 지난번에 of 배웠죠. 시간을 쓰면 그래서 뭐가 되냐면 끝나서 다 써버린 것, 소모된 것, 탈진한 것 이런 것을 out o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쓰게 되면 당연히 얘는 밖으로가 되겠죠. 자, in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out도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into도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turn A into B 같은 말을 쓰면 A를 돌려서 B로 집어넣다라는 말도 되지만 얘는 A가 변해서 B로 되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는 겁니다. into가 뭐가 된다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변화를 나타내고 공간을 나타낼 때는 안으로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hot air, 뜨거운 공기인데요. 뜨거운 공기인데 이번에는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죠? 명사 뒤에 ing가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물을 머금고 있는 뜨거운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with it 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it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저 hot air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자기와 함께, 자기 자신과 함께 물을 옮기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원래 carry라는 단어는 주어오고 뒤에 뭐가 오냐면 명사 와서 명사를 옮기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명사 뒤에 with를 쓰고요. with를 쓰고 여기 있는 이 주어를 가지고 와서 이걸 대명사로 바꾸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대명사로 바꾸면 이때는 carry가 뭐가 되냐면 가지고 다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붙으면 가지고 다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뜨거운 공기는 이라고 됐고요. 여기 있는 push가 이제 동사가 된 거죠. 자, 얘를 그러면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차가운 공기에로 들어가니까 이때 into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간의 into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the water, 그 물은 freeze, 얼어서 into drop of ice는 얼어서 뭐로 변하는 거냐면 얼음 방울로, 얼음 조각으로 변한다라는 이번에는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to가 된 겁니다. 자, 저렇게 into라는 놈은 공간을 나타낼 때 안으로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나타내기도 하냐면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보통의 밤하늘이면 natural이라는 말은 손대지 않은 거거든요. 가공하지 않은. 그래서 자연의 밤하늘이면 someone이 주어가 될 건데 뒤에 ing가 붙어서 얘는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미겠죠. 그러면 하늘을 보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with 뭘로 하늘을 보냐면 unaided eye에 aid가 도와주는 거죠. aid면 도움을 받는 거네요. on이니까 도움을 받지 않은 눈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우리가 흔히 육안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되죠. 거의 3,500개의 별과 그 다음에 행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우는 아주 환하게 타는 빛을 글로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밀키웨이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우리의 고향은하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고유명사 뒤에요. 고유명사 뒤에 커마가 오면 이 커마는 뒤에 나오는 놈을 뭐 하는 거냐면 뒤에 설명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두 개가 동격이 되는데 이 영어권 사람들의 언어 습관 중에 한 가지인데요. 뭔가 조금만 어려운 명사가 나오거나 고유명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자꾸 커마를 찍고 얘가 뭔지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밀키웨이를 뒤에 홈 갤럭시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키웨이는 뭔지 아시죠? 얘는 뭐예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갤럭시의 저기 갈라라는 말이 그리스로 쟤도 우유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은하수가 만들어지는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가 헤라클레스가 젖물고 있던 걸 떼내면서 우유가 흩뿌려져서 만들어지는 게 밀키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 그랬고 똑같은 말을 그리스어로 갤럭시라고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6번 문장 해볼까요? 전체 외국인 학생의 숫자인데 명사 뒤에 뭐 있죠?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동사가 되려면 BING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다니고 있는 전체 외국인 학생의 숫자가 늘어난 거죠. 얘가 동사네요.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올해 서울만도 3만 명 이상이 늘어났죠. 4,700명에서 언제? 작년 말 4,700명에서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7번 해볼까요? 이 prosper이라는 말이 얘가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요 말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ITY를 붙여서 그렇게 지금 명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번영, 번성인데 brought about 이라는 말에 bring about 이라는 말은 가지고 오다, 그 다음에 또는 일으키다, 유발하다 이런 말이죠. bring이라는 말이 가지고 오는 건데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원래 뭘 나타내는 거냐면 주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으로 가지고 오다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일으키다, 뭐 초래하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나 변화를 가져오는 거나 결국은 같잖아요. 해석해 보면. 그래서 가지고 오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brought about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prosperity를 꾸미는 거였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by라는 전치사가 나타난 거 보니 쟤는 동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분사가 된 거죠. 그러면 국제교역이 가지고 온 번영, 발전입니다. 뭐의 국제교역이냐면 올리브 오일이 가지고 온 국제교역이, 발전이 spread가 동사가 된 거군요. 그러면 어디로 퍼져나가게 됐냐면 농부들에게로 확산되어 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리추얼이, 자 여기 이번에 우리요 코마를 일단 한번 빼고 건너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it was their rituals that 이렇게 간 거잖아요. 소위 it is 강조 대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ritual이라는 말을 뭘 코마로 꾸며놓고 있는 거, 삽입된 거라고, 꾸미는 게 아니라 삽입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의식이 뭘 형성했냐면 오늘날 연극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됐죠. 의식은 의식인데 어떤 의식이냐면 합창과 흉내내는 춤이 있던 그런 의식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 합창단 뒤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코러스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같이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미믹이라는 말이 뭔가를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뭐 동물을 흉내낸다든지 뭐 이러는 춤들이 오늘날의 연극의 볼 바탕을 형성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8번 한번 해볼까요? total impression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만들었다가 아니죠.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들어진 인상인데 어떤 픽션 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픽션이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소설이잖아요. 어떤 소설 작품에 의해서 받게 되는 인상, 만들어지는 인상은 cannot be rightly understood니까 제대로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것이 없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있어야 제대로 그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sympathetic 하는 perception이 있어야 됩니다. of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공감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그 작가의 예술적 목표에 대한 공감하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공감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sympathy라고 할 때 SYM이라는 말이 함께, 같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공짜나 그 다음에 또는 동자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말을 가졌거든요. 자, 그 다음에 pathy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가 돼요. 그래서 sympathy라고 하면 같이 가지는, 함께 느끼는 마음이 돼서 sympathy라는 말은 공감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근데 이 공감 중에서 주로 이 공감이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좀 안 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불쌍한 것들에 대해서 가지는 공감이어서 얘가 동정심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이 뜻으로 굉장히 많이 보죠. 예를 들어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반대하다라는 anti 붙여서 antipathy라고 부르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반감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telly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보내면 텔리폰이라고 하잖아요. 전화. 근데 멀리 사람의 마음을 보내면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텔레파시라고 부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얘네들이 마음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얘가 함께, 반대, 멀리라는 이런 뜻을 가져서 그래서 sympathy가 sympathetic, 공감하는 생각, 마음이 되고 우리말로 하면 두 단어 합쳐서 공감대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소설 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인상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없이는, 뭐가 없이는 그 작가의 예술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9번 문장 한번 해보시죠. The fact that 이라고 나오는데 저런 거 이제 동격의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셔도 되고 그냥 어떤 이라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누군가가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관심이 많아서 give help니까 도움을 주는군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 시간에 배우는 대로 딱 정확하게 틀에 맞춰서 주어는 주어대로, 동사는 동사대로, 뭐 명사는 명사로 이렇게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충분히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데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 달라지지 않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은, 번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하면 너무 어색해서 말을 알아먹기가 진짜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냐면 누군가가 관심이 많아서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은 이게 종종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work라는 말이 작용하고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이 wonders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interesting은 재밌는 게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흥미를 유발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흥미를 가져서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와 이거 진짜 게임 진짜 재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건 그건 interesting이 아니라 뭘 쓰는 거냐면 fun을 쓰는 거예요. 근데 interesting은 관심, 흥미를 유발하는 걸 interesting이라고 그러고 그냥 재밌는 건 fun이라고 쓰는 겁니다. 다음 10번 문장 해볼까요? nose라는 말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of가 뭐예요? 대상이요.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은 그 다음에 in이 시간만 아니라 동작 공간만 아니라 시간의 의미도 가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의 존재 속에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가 있을 때라고 하면 되잖아요. 있다라는 동작을 전치사로 명사처럼 써버린 거니까 네가 있을 때 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러기 쉽죠. 그러면 뒤에 것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뭐라고 하면 되죠? 네가 없을 때 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가 쉽다. 나쁜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Speak well of가 수고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Speak well 잘 말하는 거네요. of는 대상입니다. 이게 왜 수고예요? 그러니까 of가 대상인 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로 그러면 당연히 speak well of라고 하면 험담하다, 나쁜 말하다, 악담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11번 해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다음과가 바로 관계대명사인데 거기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냥 한 수만 딱 가르쳐 드리고 하면 얘는 합쳐서 어떤이라고 해버리시면 됩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그냥 오늘 딱 배운 그걸로 그냥 사실은 끝내셔도 돼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어떤으로 바꿔버리면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면 내가 속한 그룹은이라고 하면 되죠. 그건 encourage 하고요. encourage 하고 individual members들이 뭐 하게 하죠? to think 하게 한다라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앞쪽 강의에서 lead라는 말 들어갈 때 이끌지 않고 하게 하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개인 멤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되죠. 자, 여기서 encourage라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encourage는 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encourage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하고 부추기고 조장하고 격려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너무 격려하다라는 뜻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그냥 그 개별 멤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정도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 관계 대명사는 다음 강에서 다 제대로 설명을 하기로 하죠. 다음 12번 해볼까요? 대부분의 결정인데 사람들이 하는이라는 얘기잖아요. 명사 뒤에 뭐가 온 거죠? 주어 동사가 오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그냥 이제는 관계대명사 생략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사 뒤에 오는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결정은 이렇게 된 거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what they feel will 이라는 이상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동사 두 개가 연속하는 경우는 절대로 생기지 않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끊어내야 돼요. 의미를 분절시켜야 되는데 얘는 어떤 말이 된 거냐면 they feel 자기들이 느끼기에 라는 말로요. they하고 feel 같은 경우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what will be가 되는 거죠. What will be the best solution? 최고의 해결책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뭘 집어넣은 거냐면 자기들이 느끼기에 라는 이런 말을 부사처럼 하나 툭 집어넣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저런 모양이 나타나면 이렇게 동사 두 개가 연속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네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그게 작동할 거야. 제가 아까 워커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에 이런 말이 된 거예요. 앞쪽에 I think라고 나오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목적어 저를 갖고 오지만 얘는 그냥 내 생각에 네 생각에 나 보기에 내 느낌에 이런 말로 툭 한마디 삽입하는 용도로 쓰는 거여서 완전한 문장을 갖추지 않습니다. 쟤는. 그리고 얘는 접속사 관계사 이딴 것들이 앞에서 이끌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 내 생각에 정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라고 I thought를 하나 삽입시키니까 was하고 바로 또 동사 두 개가 연속하게 되죠. 세 번째 어른으로서 미술가가 일본을 방문했죠. 거기는 그 사람 생각에 이런 말이 든 거잖아요. 그 사람 기억에 라고 이렇게 말을 집어넣는 관용적 삽입절이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13번 해석해 볼까요?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라는 명사 뒤에 뭐가 붙었죠? 주어 동사가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 꾸미겠죠. 의사가 알아야 하는 최초의 것, 첫 번째 것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알아야 하는 것 이러면 돼요. 야, 우리도 야, 너는 좀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운동해야 돼 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오히려 우리말로는 말이 좀 더 깔끔하게 느껴지죠. include는 뒤에 여러 개가 나오면요. 이거 포함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세요. 수학능력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합니다이나 수학능력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꼭 우리말에 포함하다라고 해석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가장 우리말 같은 말, 그리고 그 문장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라고 권하다고 할지, 뭐뭐 하라고 부추기다라고 할지, 뭐뭐 하는 걸 조장한다라고 할지, encourage라는 단어가 정해진 그 여러 개의 뜻 중에 하나를 꼭 갖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에서 가장 어울리는 말을 잘 찾아 쓰는 사람이 뛰어난 번역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문장을 가장 우리말에 잘 맞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독해를 잘하는 거지, 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것은 포함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꼭 해석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듯 독해라 함은 읽어서 이해하는 거죠. 읽을 독자의 이해할 해자잖아요. 읽어서 이해하는 게 독해이지 영어 문장을 1대1로 기계적으로 우리말로 바꾸는 게 독해가 아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듯 Ladies and Gentlemen은 여기서는 학생 여러분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고 수강생 여러분이라고 해석해야지 시인사숙녀 여러분 이러면 그게 비용신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빠가 딸이 자는데 인사하면서 굿나잇이라고 하면 잘 자라고 해야지 그걸 좋은 밤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또 바보 같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의 단어는 기계적으로 1대1로 그렇게 해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최초 알아야 하는 건요. 뭐냐면 1번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독성 식물을 먹었는지, 식물이 먹혔는지보다 식물을 먹었는지가 훨씬 더 좋죠. 이거 뒤에 가서 우리 수동태 편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2번 언제 먹었는지,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고 어떤 부분을 먹었는지다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그 식물의 어떤 부분이 소비되었는지 이러면 말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1대1로 가져다 놨다고 해서 그게 해석을 잘한 게 아니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영어 참고서들의 해석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의사들이 알 필요가 있는 최초의 것은 하고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서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독성 식물이 먹혔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먹혔는지, 그리고 그 식물의 어떤 부분이 소비되었는지를 포함합니다라고 그러면 이게 한국말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적어놓은 해석판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험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해석판 읽어서 이해 안 되면 해석판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국말 읽어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이 괴상망측한 문장도 의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최초 의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독성 식물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먹었는지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독해 지문 봤을 때 그 지문을 쭉 이렇게 읽어내려면 아무 생각 없이 답 쓸 수 있을 건데, 안 그러고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면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컨슈머이라는 단어는 소비하다라고 하는데요. 얘가 섭취하다라는 뜻도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언제는 섭취하다라고 해야 되냐면 음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칼로리가 왔을 때는 섭취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음식은 그나마 괜찮아요. 사과 2개를 소비했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사과 2개를 먹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1000칼로리를 소비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운동에서 1000칼로리를 태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0칼로리를 섭취한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얘는, 그래서 칼로리 같은 경우는 해석이 완전 거꾸로 돼버리기 때문에 저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을 먹었는지라고 제가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래 모양으로 쓰면 얘가 이거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라는 얘기여서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리는 거죠. 대체로 1시간이 걸려야 그 다음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방금도 제가 해석 순서를 뒤집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통역하고 번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구 뒤집어요.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얘를 1대1로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뭉뚱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교통 상황이 너무 나빴죠. 교통 상황이 너무 나빠서 여러 시간이 걸려서 drive short distance니까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것도 여러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대체로 5주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파리에서 뭘 봤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보낸 편지를 봤는데 저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자 거기서 그러면 it takes 다음에 시간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면 이리가 있군요. 그래서 이건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이것도 명사 뒤에 뭐 있어요? 주어 동사 있는 건 똑같네요. 걸리는 시간인데 누가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 행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행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태양에 얼마나 근접해 있나 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접근성, 그 다음에 근접성이라고 부르는 명사인데 뭐 태양이 얼마나 가까운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15번 문장 해볼까요? 이거 꽤 어렵습니다. 이 정도 문장이면 미국애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시험 볼 때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려운 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소위 유비가 사용된 문장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못 나누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지문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가 아니라 구조에 맞게 해석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요. 대부분 문장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문장의 구조를 못 나누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유비가 사용된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반에서 수업하다가 지문에서 그게 나왔는데 정의에 대한 그 윤리적 기준이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정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뭐뭐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라면 정의롭게 하면 이렇게 하면 쉬운데요. 이 말에다가 그 사람이 소위 좀 나름대로 말에 글에 레토릭을 이렇게 막 구사하면 그 말이 1대1로 기계적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건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못 읽는 미국 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환경을 파괴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렇게 써버리냐면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했다라고 써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독해 지문을 볼 때 독해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건 대부분 구조를 분석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공부의 방향을 내용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맞춰 가셔야 돼요. 자, 많은 환경 문제가 라고 나왔습니다. 많은 환경 문제가.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우리가 맞쓰고 있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densely populated parts of the world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맞쓰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는 쉽게 서울이나 뉴욕이나 북경이나 이런 데서 맞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would not have arisen이니까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죠?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를 뭐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뭔 말이에요? 인간이 이런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멀리냐면 자기가 이번에 보세요. had not estranged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has estranged에서 estranged가 같은 부분이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himself 그 다음에 from nature이라는 말이 된 건데
그러니까 비교 구문에서 소위 같은 부분을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한 만큼 그렇게 멀리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얘기가 된 건데, 여기는 지금 has estrange를 써서 현재까지 환경을 파괴해온 만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과거가 된 거죠. 과거에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서 얘가 재주를 부리느라 나름의 그 수사를 구사하느라 환경을 파괴하다라고 했으면 많이 파괴하는 as much 썼으면 여러분이 쉽게 읽었을 건데, 거리를 멀어지게 하다,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다라는 말을 썼더니 많이가 안 오고 멀리 떨어지게 하다라는 말을 써갖고 이런 문장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그 세 번째 과의 내용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항상 내용 파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구조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걸 찾아야 주제도 찾고 제목도 찾고 뭘 할 텐데 자꾸 사슴 걷고 문장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대부분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나누지 못하는 수험생 없어요. 헛발을 짚어서 문장을 이해를 분석을 못해서 못 푸는 문제보다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공부를 계속 뭐만 하냐면 분석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모든 게 끝이 날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지문으로 되어 있는 독해를 하면서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명사를 꾸미는 그 형용사는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